60세 이후 달걀과 함께하는 건강한 인생. 작은 달걀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안녕하세요. 장수회관입니다. 오늘은 30년 경력의 내과의사 김미숙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주 친숙한 식재료 하나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달걀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어릴 적부터 달걀을 드셨을 거예요. 엄마가 해주신 달걀말이, 아침에 후다닥 만들어 먹던 달걀 프라이. 하지만 60세가 넘은 지금 우리는 달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달걀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인생 후반기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마법의 캡슐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장 달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콜레스테롤의 누명.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몸에 안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것은 20세기 후반부터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프랭크 후 교수가 11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연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연구는 무려 14년간 진행되었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하루에 달걀을 하나씩 먹은 사람들이 전혀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생률이 오히려 낮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달걀에는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혈관의 청소부 역할을 하죠.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도록 돕는 거예요. 완전식품의 진실. 영양학자들이 달걀을 완전식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시나요? 달걀 하나에는 인체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식물성 단백질로는 얻기 어려운 완벽한 아미노산 조합을 달걀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달걀에는 비타민 A, D, E, K, B군 비타민이 모두 들어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의 중요한 비타민 D는 달걀 노른자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의 뼈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달걀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우리 눈의 황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2장 60세 이후 우리 몸의 변화. 소화의 변화.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화 능력의 변화예요. 위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70% 정도로 줄어들어요. 이것은 단백질 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고기를 먹어도 예전만큼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달걀은 다릅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생체 이용률이 무려 94%에 달해요. 이것은 우리가 섭취한 달걀 단백질의 94%를 실제로 몸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고기는 80%, 콩은 78% 정도인 것에 비하면 정말 높은 수치죠. 근육량 감소의 현실.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달걀을 2개씩 섭취한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고 합니다. 달걀의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이죠. 3장 달걀, 어떻게 먹어야 할까? 아침의 마법. 아침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 대학의 헤더 레이디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아침에 달걀을 먹은 그룹이 시리얼을 먹은 그룹보다 하루 종일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했다고 해요. 60세가 넘으면 혈당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달걀은 혈당 지수가 매우 낮아요. 0에 가깝죠. 이것은 달걀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의 지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무엇을 드시나요?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잠에서 깨어난 우리의 위장은 약 8시간 동안의 공복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갑자기 고형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이 놀랄 수 있어요. 따뜻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위기를 돕는다고 표현하죠. 30분 정도 후에 달걀을 드시면 위장이 준비된 상태에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어요. 조리법의 과학. 달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벨기에 겐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달걀을 생으로 먹었을 때의 단백질 흡수율은 5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가열 조리를 하면 91%까지 올라가요. 열을 가하면 단백질 구조가 변하면서 우리 몸이 소화하기 쉬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조리법이 가장 좋을까요? 반숙 삶은 달걀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어서 소화하기 쉽고 노른자는 반숙 상태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특히 비타민 A와 루테인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과도한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반숙이 최적이에요. 달걀찜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부드러운 식감으로 소화 부담이 적고 다른 영양소와 함께 조리할 수 있어요. 시금치나 당근을 넣으면 비타민과 무기질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죠. 사장 개인 맞춤 달걀 섭취법. 혈압이 높으신 분들을 위한 조언.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달걀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달걀에 들어있는 펩타이드 성분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해주죠. 하지만 조리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소금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로즈마리, 타임, 바질 같은 허브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풍미도 좋아요. 그리고 달걀 흰자를 더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흰자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달걀이 특히 좋은 식품입니다. 혈당 지수가 거의 0에 가깝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 급상승을 방지해주거든요. 핀란드 쿠오피오 대학의 22년간 장기 연구 결과 일주일에 달걀을 4개 이상 먹은 당뇨병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해요. 하지만 조리법이 중요해요. 기름에 튀기거나 많은 양의 버터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고 삶거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달걀은 간에 부담이 적은 양질의 단백질원입니다. 달걀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되고 메티오닌과 시스테인 같은 아미노산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돕습니다. 다만 하루 1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의료진과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해요. 오장 계절과 함께하는 달걀 요리. 봄 새로운 시작의 달걀. 봄이 되면 우리 몸도 겨울 동안 위축되었던 기능들이 다시 활발해집니다. 이때는 소화하기 쉬운 달걀 요리가 좋아요. 달걀죽을 추천해드려요. 쌀과 함께 끓인 달걀죽은 소화가 잘 되고 봄철 입맛 없을 때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봄나물을 조금 넣으면 계절의 맛을 느낄 수 있죠. 여름, 시원하게 즐기는 달걀. 여름철에는 입맛이 없고 체력이 떨어지기 쉽죠. 이때는 시원한 달걀 요리가 좋아요. 냉달걀국은 어떠세요? 맑은 육수에 달걀을 풀어서 끓인 후 차갑게 식혀서 드시는 거예요. 오이나 미역을 넣으면 더욱 시원하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가을, 보양의 계절.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보양의 계절이에요. 이때는 영양가 높은 달걀찜을 추천해드려요. 버섯 달걀찜은 어떨까요? 표고버섯, 새송이버섯을 넣고 달걀과 함께 찐 요리예요.
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달걀의 단백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겨울, 따뜻한 위로. 추운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달걀 요리가 좋죠. 달걀국을 추천해드려요. 따뜻한 국물에 달걀을 풀어넣고 대파와 마늘을 넣으면 몸이 금세 따뜻해져요. 생강을 조금 넣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6장. 달걀과 함께하는 건강한 하루. 7시 아침의 시작. 아침 7시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때 물 온도는 40에서 5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물을 마신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팔을 위로 뻗어 몸을 깨워주는 거예요. 7시 30분. 달걀 요리 시간. 30분 정도 지나면 이제 달걀을 조리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반숙, 삶은 달걀을 만들어 볼까요? 물을 끓이고 달걀을 조심스럽게 넣어주세요. 6분 30초 정도 삶으면 완벽한 반숙이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달걀을 차가운 물에 바로 담가서 더 이상 익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8시 아침 식사. 이제 준비된 달걀을 드실 시간이에요. 천천히, 꼼꼼히 씹어서 드세요. 한 입에 20에서 30번 정도 씹는 것이 좋아요. 달걀과 함께 통곡물 빵 한 조각이나 현미밥 반 공기 정도를 드시면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완성되죠. 7장. 과학이 증명한 달걀의 놀라운 효과. 뇌 건강과 달걀. 달걀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을 아시나요? 이것은 우리 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원료예요. MIT의 리처드 워트만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콜린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특히 65세 이상에서 그 차이가 더 뚜렷했죠.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하루 필요량의 약 35%에 해당하는 콜린이 들어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눈 건강과 달걀.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시력 문제예요. 달걀이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이 황반변성 발생률이 43% 낮았다고 해요. 이 두 성분은 달걀 노른자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달걀의 루테인이 시금치의 루테인보다 흡수율이 3에서 4배 높다는 거예요. 지방과 함께 있어서 흡수가 더 잘 되는 거죠. 심장 건강과 달걀. 앞서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했지만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중국 베이징 대학의 대규모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50만 명을 9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달걀을 하나씩 먹은 사람들이 전혀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생률이 11% 낮았고 뇌졸중 발생률은 26%나 낮았다고 해요. 이것은 달걀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산과 단백질, 그리고 각종 비타민의 복합적인 효과로 보여요. 8장. 달걀 섭취 시 주의사항과 응급 대처법. 알레르기 반응 알아차리기. 달걀 알레르기는 성인에서는 드물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어렸을 때 달걀 알레르기가 있었던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달걀을 먹은 후 입 주변이 간지럽거나 목이 따갑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세요. 심한 경우 호흡 곤란이나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어요. 소화불량 대처법. 달걀을 먹은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면 따뜻한 차를 마셔보세요. 생강차나 대추차가 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완숙보다는 반숙으로, 튀김보다는 삶거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정기검진의 중요성. 달걀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3에서 6개월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만약 수치가 높아진다면 달걀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노른자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9장 세계 각국의 달걀 건강법. 일본의 지혜, 계란 온천. 일본에서는 온천수로 달걀을 삶아서 먹는 온센 타마고라는 문화가 있어요. 60에서 70도의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힌 달걀인데 흰자는 부드럽고 노른자는 크림처럼 되죠. 이 조리법의 장점은 단백질 변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소화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노인분들에게 좋은 조리법이죠. 지중해의 비법, 올리브 오일과 함께.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달걀을 올리브 오일에 살짝 익혀서 먹는 문화가 있어요. 올리브 오일의 좋은 지방산이 달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죠. 단, 60세 이후에는 기름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티스푼 정도의 소량만 사용하세요. 한국의 전통, 달걀찜. 우리나라의 달걀찜은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건강 요리예요. 증기로 부드럽게 익혀서 소화 부담이 적고 다양한 재료를 함께 넣을 수 있어서 영양 균형도 좋죠. 특히 새우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면 칼슘과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어요. 10장. 달걀과 함께하는 건강한 미래. 100세 시대의 영양 전략. 이제 우리는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긴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지금부터의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달걀은 이런 장수 시대의 완벽한 식품입니다. 소화하기 쉽고 영양가 높고 다양한 조리법으로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거든요. 가족과 함께하는 달걀 시간. 달걀 요리는 혼자 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할 때 더 즐거워요. 손자, 손녀와 함께 달걀말이를 만들어 보거나 부부가 함께 달걀찜을 만들어 보세요.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시간 자체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죠. 사회적 교류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지속 가능한 달걀 선택. 건강을 위해서라면 달걀의 품질도 중요해요. 가능하면 방사사육 달걀을 선택하세요. 이런 달걀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더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E 함량도 높아요.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달걀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달걀 한 개에서 시작되는 변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달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셨을 거예요. 작은 달걀 하나가 우리의 뇌 건강, 심장 건강, 근육 건강, 눈 건강까지 모두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60세 이후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을 돌봐야 하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죠. 달걀은 그런 지혜로운 선택 중 하나예요. 경제적이면서도 영양가 높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식품이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30분 후에는 부드럽게 조리된 달걀 요리로 건강한 아침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지켜보세요. 더 활기찬 아침, 더 든든한 하루, 더 건강한 내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건강한 100세 시대, 달걀과 함께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달걀 하나에서 시작되는 큰 변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